자, 2026년을 발표된 가상의 미국 국정연설, 이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설이 그리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과 주요 정책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연설의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하게 돌아왔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연설 전체의 톤을 딱 정해버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주장에 어떤 발판이 되는 셈이죠. 자, 이 연설의 핵심 스토리는 바로 대전환입니다. 보세요. 한쪽엔 물려받은 위기, 그러니까 경제 침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국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대전환의 결과, 활황 경제, 인플레이션 급락, 안전한 국경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꿨다. 이게 바로 이번 연설을 관통하는 핵심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경제적 대전환부터 자세히 볼까요? 말로만 대전환이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들을 꽤 많이 제시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는 투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무려 18조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이만큼의 신규 투자를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자그마치 53번이나 갈아치웠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은퇴 자산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의 마무리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다들 관심 많으시죠? 2025년 마지막 분기 근원 인플레이션이 1.7%까지 떨어졌다, 안정됐다고 발표하면서 경제 성과는 여기까지 딱 정리합니다. 자, 근데 이런 큰 숙제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과 관련된 세금 얘기도 나왔습니다. 팁,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미국산 차를 살 때 내는 대출 이자는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려고 메건 해마우저라는 사람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정책 덕분에 $5,000 넘게 아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예시까지 딱 든 거죠. 이어서 좀 흥미로운 정책이 하나 제안됐는데요. 바로 트럼프 계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모든 아이들한테 태어날 때부터 비과세 투자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랑 민간 기부금으로 초기 자금을 넣어줘서 아이들의 미래를 돕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자, 경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연설의 두 번째 큰 축이죠. 국토 안보, 그러니까 국경 문제나 범죄, 국내 정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경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수치를 두 개 내세웠습니다. 첫째, 지난 9개월 동안 불법 이민자 입국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로였다는 주장. 그리고 둘째, 펜타닐 같은 마약류 유입이 56%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법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소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바로 5살 딜라일라 콜먼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불법 체류 신분의 트럭 운전사가 낸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딜라일라의 이름을 딴 딜라일라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내용인즉슨 앞으로 어떤 주 정부도 불법 이민자에게는 상업용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연방법으로 아예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국내 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진 게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3가지를 요구했는데요.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시민권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외를 빼고는 우편 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외교 정책과 국방력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교 정책의 기본 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한마디로 힘을 통한 평화. 이 연설에서 언급된 모든 외교적인 액션들은 전부 이 원칙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해요. 그럼 이 힘을 통한 평화 원칙으로 어떤 성과를 냈다고 주장할까요? 무려 8개의 전쟁을 끝냈고 가자 지구에 잡혀있던 모든 인질을 데려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미군 작전으로 그걸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만들 생각 마라 경고하고 지금은 새로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토 동맹국들의 군사비 지출,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인데요. 이걸 기존 GDP의 2%에서 무려 5%로 올리는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연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의료, 사회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트럼프 RX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인들이 처방약을 살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례를 들었는데요. 캐서린 레너라는 사람이 시험관 아기 시술 약값을 수천 달러나 절약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국내 정책 제안이 3가지 더 있었습니다. 첫째, 월스트리트 같은 대기업이 개인 주택을 사들이는 걸 금지하겠다. 둘째, AI 센터를 돌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들이 쓸 전기를 직접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주 정부가 허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연설이 막바지로 향하는데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설에 무게감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한 문장이 연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금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난 250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아주 야심차고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 연설은 앞으로의 250년을 위한 하나의 비전을 보여준 셈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연설이 약속하는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